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코인베이스 재상장 안 하고 뭐 하나 봤더니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개판이었다. 리플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업비트 같은 존재죠. 달러를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입금되어 뭔가 좀 다른 흐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코인베이스 광고로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빡침을 어떻게 감추지 못한 대표의 언행을 보아하니 회사 자체의 프로세스가 좀 상당히 콩가루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좀 있죠. 그런데 그 내부는 뭔가 콩가루 같은 느낌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슈퍼볼 광고 이후 후일담을 코인베이스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다. 코인베이스는 개비싼 슈퍼볼 광고에 QR을 1분 동안 보내는 초강수를 뒀고 상당수의 신규 유저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서버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 돈지랄한 거 아니냐는 비평에 시달린 모양이다. 하지만 돈지랄이 맞는 게 거래소 서버가 터지는 기술적 문제, 트래픽 문제 예측 실패에 코인베이스의 이미지까지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 그죠? 일단 어쨌든 슈퍼볼 광고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았지만 서버가 터져서 그 쏟아부은 광고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비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돈지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대표는 개빡쳤다. 그래서 분노의 연속 트윗을 날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표의 대응이 그렇게까지 매끄럽진 않았나 보다. 와우, 나로 굿룩.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다. 사람들이 자꾸 슈퍼볼 광고 이후 코인베이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니들이 아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자꾸 묻지 마라. 간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슈퍼볼 광고가 뭔지 모르고 샀다. 아마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목숨 걸고 대표의 입을 막았어야 했다. 일반 회사에서는 구매가 억 단위만 되어도 사장 전결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슈퍼볼 광고는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 집행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써버렸다. 업비트도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 상황이었나? 그러니까 슈퍼볼 광고 미국인인데 이걸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직원들이 이걸 못하게 막았었어야 됐는데 이걸 막지 못한 부분도 문제고 슈퍼볼 광고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사장 이상의 결제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모르고 썼다라는 뉘앙스처럼 들리죠. 그죠? 처음에 외부 대행사가 와서 우리에게 슈퍼볼 광고 제안서를 몇 개 주고 갔는데 나는 그거 대충 쓱 봤는데 다 족같았다. 보니까 무슨 유명인 데려와서 눈속임이나 피식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이것 또한 코인베이스의 언론, 미디어 대응 팀원들이 대표실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서 대표의 핸드폰을 빼앗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대행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유명인 데려와서 나 코인베이스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해요. 이런다고 코인베이스를 쓸 것 같냐? 그건 대표님의 시각이다. 즉 대표는 유명인 데려와서 코인베이스 짱이에요. 이 광고에 돈을 지불하는 게 대표의 입장에서는 미칠 듯이 싫었으니 유머 코드고 뭐고 다른 것도 다 싫었을 것이다. 물론 대표의 권한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은 본인이 다 떠안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대표인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광고업자들을 돌려보내고 회사 사람들을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뭔가 코인 투자자들에게 먹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고 예전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같은 걸 만들어내고 싶었다. 일단 대표의 광고 취향을 한번 보자. 이게 아주 옛날 광고인데 진짜 웃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망치를 던지니까 깨지면서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먼지가 날라오고 그래서 맥킨토시 관련된 애플의 광고입니다. 물론 이게 당시에는 정말 핫하고 신선한 광고인 것은 맞다.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랄까? 이 광고는 애플이 뭔가 새로운 신선한 혁명 같은 느낌을 준 게 맞긴 한데 문제는 이 광고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코인베이스 니들이 서버가 터졌다는 게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표도 빡친 이유는 겁나 큰 구물을 만들었는데 구멍이 나서 고기가 다 빠졌다는 것에 대한 조롱 때문이다. 그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인데 대표는 이걸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그냥 QR코드를 마지막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코인베이스 대표는 최소한 앞에 다른 실책은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이거는 무조건 감춰야 했다. 무슨 슈퍼볼 광고 비용 집행하는데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코인베이스가 완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라면 저걸 어떻게든 포장했어야 했다. 하다못해 무슨 유명한 컨설턴트와 합작한 결과 최대한의 효과를 위한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어야 했다. 시간 부족? 와, 코인베이스 정말 개판이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정말 제가 만약에 코인베이스 유저라고 해도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코인베이스 돈을 빼진 않겠지만 이건 대표로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전 슈퍼볼 타사 광고에도 영감을 좀 받았었는데 TV에 QR을 보고 핸드폰으로 딱 옮겨가게 하는 수단으로 뭐 괜찮아 보였다. QR 광고를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물이 뚫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일 뿐. 그런데 과정을 들어보니 그게 그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코인베이스의 총체적 문제로 보였다. 이런 참신한 대표는 정말 처음 봤다. 자기 회사의 가치를 내리는 겸손한 대표랄까? 그죠? 이런 거 보면 코인베이스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사기 때문에 진짜 주가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발언입니다. 단순히 코인베이스의 실책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조롱을 이런 식으로 잘못 왜곡 해석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네요. 자기 회사의 가치를 직접 셀프로 내리는 이런 겸손한 대표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행사에서 밑에 댓글을 답니다. 저희 대행사가 8월 18일 19에서 24페이지와 10월 7일 11에서 18페이지의 검은 화면에 QR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번 슈퍼볼 광고를 집행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일단 얘는 이번 슈퍼볼 광고를 받은 대행사인 듯하다. 과정도 결과도 모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광고 대행사의 일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중간 일정을 일부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시꺼먼 화면에 QR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 우리 아이디어 아니고 쩐주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하자고 한 이야기야 라는 거죠. 우리의 역량은 이것보다 더 훨씬 훌륭하다고,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우리는 고객의 취향에 맞췄을 뿐이라고 살려줘. 그러니까 결국 코인베이스에서 원하는 대로 한 거고 우리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가 요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실력이 없어서 이런 걸 했거나 앞으로 우리가 다른 회사들과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줘 라는 거죠. 왜냐, 다른 회사에 가서 PT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필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볼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당신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코인베이스 이번에 슈퍼볼 광고했어요 라고 하면 좋은데 저희랑은 안 맞겠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쪽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죠. 중간 과정까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코인베이스가 개판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죠. 왜냐, 준비가 안 됐고 시간도 없었고 거기다 슈퍼볼 광고가 뭔지도 몰랐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정말 별로죠. 이런 상황인데 리플 재상장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리플이 코인베이스로 옮겨가고 소송은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보시면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패를 깠는데 리플이 훨씬 더 유리한 패를 가지고 있었고 SEC가 그 점을 공격하려 했는데 역으로 SEC가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플이 SEC를 반대로 역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SEC 힘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이번엔 까볼 차례인데 이번에 정말 결정타가 나와서 정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돌아서 코인베이스가 재상장을 준비한 거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인베이스 좀 실망이긴 한데 결국 이래서 대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됐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모습이라서 아주 실망스럽네요.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래소나 다양한 이슈의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 뒀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